이거 말고는 없나요? 네, 다 못 풀었어요. 네. 11, 12, 13이에요. 네. 있으면 하세요. 자, 11번. 뭐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x의 값을 가리켜주면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대입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x 쓰면 안 돼. 대입은 x랑 숫자랑 바꿔서 썼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또 대입해야 돼. x 쓰면. 그 다음, 플러스 9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이 양 먼저 할 거면 해도 되고, 분모를 없애고 싶으면 없애도 돼요. 뭘 먼저 할까요? 분모 없애면 뭐 해줘야 돼? 그게 뭐야? 얘한테 뭐 해주면 분모가 없어져? 2를 다 곱해야지. 항마다 2를 다 곱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약분해야 되잖아. 분배 법칙 알고 있어요? 진짜요? 그 다음,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2a. 자, 이렇게. 이 다음에 이제 이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a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8.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자, 요거 계산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16.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양쪽에 곱해야 되죠. 아니면 얘를 역수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고 있는 거예요? 네. 12번도 몰라요? 12번은 요거 먼저 계산해야 되고요. 이걸 계산한 답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순서는. 방금 11번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x를 구해서. 그래서 전개를 하면 2x 플러스 2는 x가 되고요. 자, 또 이 양을 둘 다 시키면 2x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a는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변화는 또 왜 안 온대? 감기 걸렸다고? 진짜일까? 고맹맹이 소리 나요? 네. 네, 감기 걸린 거 맞아요? 전파장애도 감기 걸려서 못 온대네. 13번 할 수 있어요? 먼저 얘한테 뭐 해줘야 돼? 그래도 너 시켜봐야지, 이제. 응, 먼저 뭐 해? 분모 없애야죠. 이건 대입 얘 구해야지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모르는 게 두 개잖아? 얘 모르는 게 x만 있는 거잖아? 그 x만 있는 건 구할 수 있는 거야. 식이 하나 있는데 미수가 하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식이 하나 있는데 미수가 두 개는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먼저 해야 돼. 그걸 먼저 판단하고, 그럼 몇을 곱할 거야, 분모 없애려면. 12 곱하면 어떻게 돼? 9x, 마이너스 6, 10x.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가 할 거야. 이항해서 하면 네,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x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x는 6x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x고 얘가 6이 돼서 x는 마이너스 6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6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4 가루하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근데 당연히 계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28 네,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하민이는 이런 거 이제 다 맞아요? 네, 이런 거 다 맞아? 맞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멍 때리고 있으셨잖아요. 아니, 저 문제 풀고 있었어요. 저 문제 풀고 있었어요. 멍 때리던데. 아니, 네. 또 질문. 맞았어요. 네. 예진이 뭐 있다며? 어? 뭐라고요? 없어요? 모르겠다는 건 없는 거죠. 하린이, 숙제는 다 했어? 질문 없어? 8번. 아니요. 8번이요. 자, 요거 먼저 계산해야 돼. 먼저 뭐 해야 돼? 야, 아니, 소수 없애야지.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아, 응, 빼기. 응. 20이야. 얘한테도 곱해야 돼. 그 다음, 맞아요. 자, 그래서 x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 그래서 x가 12. 자, 이렇게 나와서 이게 a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 12 넣으라고요. 그러면 3분의 12 빼기 1이래요. 그럼 몇이야? 이게 답이에요. 자, 이런 식이야. 자, 오늘 진도 그럼 나가도 되겠어요?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뭘 썼다가 뭘 삭제를 했어? 어? 왜 삭제했어? 안 온다 그러더니? 뭐가? 오나? 자, 이제 순서쌍과 좌표.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했지? 순서쌍과 좌표? 네. 네. 오늘 선서가 정비례 반비례가 궁금하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쭉 다 설명 한번 해보고 하려고요. 어차피 푸는 건 순서쌍과 좌표까지만 풀 거예요. 여기 126쪽이에요. 설명만 그냥 한번 쭉 해줄게요. 뒤에 정비례 반비례 안 풀 거예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저희가 정기평가가 아직 좀 남았거든요. 언제냐면, 여기 7월 10일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요? 왜냐면, 이때까지가 2, 3학년들 시험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9일, 10일을 좀 맞추려고, 이번에는 정기평가가 좀 늦어요. 현서 학원 시험 보는 거 알고 있죠? 네. 이번에 7월 10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수업사가 좌표까지만 범위는 낼 건데, 시간이 남으면 정비례 만비례도 하긴 할 거예요. 네.
갑자기 정기평가 지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방학은 정해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언제냐면요. 29, 30, 30에. 네, 29, 30, 30. 네. 그냥 화목반 애들은 슬픈 거예요. 둘 다 일주일 뒤에 오는 거 똑같아요. 자,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쌍과 좌표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아셔야 되죠. 현서는 그럼 수소쌍과 좌표는 학교에서 했어요? 여기는? 그럼 기억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가로에 이렇게 수직선을 X축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세로의 수직선은 Y축이라고 하고요. 요 X축이랑 Y축이랑 만나는 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하고요. 자, 원점이라고 하는 거는 0,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직선에 자, 이렇게 4등분이 돼 있으면 여기가 제1사분면이고요. 여기가 제2사분면이고요. 여기는 제3사분면. 여기는 제4사분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고 면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디귿자가 모양이 1, 2, 3, 4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1사분면의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였고요. 2사분면의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였고요. 3사분면의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사분면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억이 나시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냈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점을 찍으면 그 점에 좌표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4개씩만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점을 찍었다. 이걸 A다. 그럼 A 어떻게 좌표 읽어야 돼요? 요 자리. 4콤마요? 네, 4칸. 자, 4,0이죠. 가로로 가는 게, 요 자리가 X인 거고, 요 자리가 Y인 거죠. 그래서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로 가는, 움직이는 걸 읽어주시면 되는데, 원점에서 항상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에는.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4칸 갔으니까, 플러스 4가 돼서, A는 4,0.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도 읽어볼까요? 여긴 B. B는 그러면 시은 B 0, 마이너스 3. 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위로 가면 플러스고. 자, 그 다음 여기는 C 현서 어떻게 읽어요? C 2,3. 자, 그 다음 여기 D 예진 D는 칸 잘 세. 아, 저거, 아, 저, 응, 4콤마, 응. 마이너스 4. 점점 뭐가 고쳐지고 있죠? 맞아요. 플러스 1, 2라고 한 거 아니에요? 1. 한 칸인 거 안 보여요? 안 잡았어. 아, 애매한가? 세랑 색깔은 잘 약간 애매했어요. 알겠어요. 읽을 줄 아는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 여기, 2, 할인이, 여기요, 여기,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원점이 여긴데요. 2 아닙니까? 몇 칸 움직였어요? 가로 몇 칸? 가로 한 칸뿐이 안 움직였어요. 여기 있는데 점이? A가 이상하게 보여? X축 잖아. 맞아. 한 칸을 좀 더 확대를 할까요?
아니, 왜? 자, 다시. 여기요, 여기. 너무 크게 찍어서 그래? 그래서 뒤질 때 저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두 칸! 아, 안 보여? 네. 어. 아, 그래서, 마이너스 2콤마, 어, 마이너스 2콤마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자, 근데 그거 모른다고 해도, 여기가 3, 4분면이니까 그냥 2, 쓰고 마이너스 둘 다 붙이면 돼요. 4분면에 있는 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칸수는 가로 세로로 움직여 놓고 몇 사분면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 4분면 부호를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 여기는 F라고 하면 하민이 F는 3콤마, 어, 마이너스 2.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여서 우리는 구분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원점을 이렇게 구분했고 얘가 X축 위에 있다. B는 Y축 위에 있다. 얘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7가지로 이 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네. 자, 사분면이랑 이렇게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다른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면에 있는 거랑 선에 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나타내는 방식을 얘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더 얘기를 할 게 뭐였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기준을 예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C, 2,3이었죠? 자, 2,3을 봤을 때 얘를 X축 대칭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X축이거든요. 얘 기준으로 얘를 접어서 이쪽에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럼 X축 대칭하면 2,3이었는데 부호가 Y만 바뀌어. 그래서 2,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돼요. 좌표를. X축 대칭하면 Y가 바뀐다. 자, 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면 부호가 2,3에서 X부호만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를 기준으로 얘를 접어서 일로 간 거예요. 네, 이게 Y축 대칭. 부호는 X만 바뀐다. 그 다음에 얘를 원점에 대칭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찍히거든요.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 이렇게 대칭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은 거야.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러면은 얘는 부호가 둘 다 바뀐다. 자, 이거를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X축 대칭이면 Y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이면 X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이면 XY 다 바뀌고. 네. 자,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얘기해 봤을 때 4, 마이너스 3이 있어. 자, 시은이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좌표가? 그림 안 보고. 4, 플러스 3. 얘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콤마, 그렇지.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콤마, 자, 이런 식으로 그림 없어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림이 없어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림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 찍는 거 얘기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A 좌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가로하고 수직선이 가로만 있으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쓸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만 숫자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B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분모는 몇 등분 했냐를 보는 거야, 한 칸을. 3등분 했으니까 3이고, 그 다음에 분자가 0에서 여기까지 몇 칸 갔냐. 근데 칸마다 3등분이 되었으니까 5칸 뒤로 간 거죠? 마이너스 5만큼 갔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 C는
1이라고 써야 되고, D는 가로하고 3. 쓰실 때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문제에 이렇게 써있죠? 네, 이해 되시죠? 네, 저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좌표 읽으래요. 예진이, A 읽어볼까요? 음, 음, 네. B, 네. 하나만 얘기하기엔 너무 쉽잖아요. B는, 좋아요. 할인이 C, 다시, 왜 칸을 못 써요? 왜 칸을 못 쓰시는 거예요? 네. 왜 3인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다시, D는요, D요, D. D, 여기 있잖아, D. 제 발음이 이상해요? 발음이 안 이상해도 ABCD로 가고 있는데, 지금. 네. 어. 2까지, 아니야. 가로 움직인 게 없잖아. 0,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너 지금 CD 다 제대로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 어? 아, 더 시켜야 되겠는데, 할인이. 자, 찍는 거는, 네, 안 할게요. 자, 4-1번으로 가보면. 자, 4-1번 서로 같다. 순서상이. 그러면, X끼리 같아야 되고, Y끼리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는 2B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고, 2A는 7이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방정식이 된 거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항을 하셔서.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여서 b는 2고요. 얘도 1을 넘기면 마이너스 2a가 6이 돼서 네, a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면 곱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됐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니까 답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죠.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정기평가에도 꼭 나오겠죠. 네,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X축 위에 있고, 요 말이 뭐죠? 요 말을 알아야 돼. X축 위에 있다. 네, Y의 좌표가 0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Y 좌표가 0인 게 뭐예요? 4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번이 답이 된다. 이걸 외우셔야 되겠죠? Y좌표가 0이라는 거. 자, 꼭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128페이지 4분면 다 얘기했고요. 할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대칭도 다 얘기했죠. 할 얘기 없어요. 자, 그래서 6-1번에 이제 4분면 얘기하래요. 현서. 자, 1번. 몇 사분면이에요? 네, 제1사분면. 2번은 다 시킬 거야. 현서야. 자, 2번은, 제2사분면. 귀찮아도 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안 쓰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네, 제3사분면.
4번은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4번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에요. 야, y가 0이에요. 아까 좀 전에 했어요. y가 0이면 뭐라 그랬어요? 빨리 들리게 얘기해줘, 시은아.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써도 되고,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x축 위에 있다. 오케이? 음.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최대한 1번은.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정기평가 범위에요. 네. 근데 제가 활용한다 그랬죠. 정기평가에 내지는 않았지만 활용은 할 거예요. 이제 활용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9까지는 이따가 풀면 될 거고요. 설명은 좀 계속 할게요. 다 한번 해보고, 설명은.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설명만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래프와 해석. 자, 여기에서는, 자, 그림을 보고 그 그래프가 어떤지 해석을 해라. 자, 이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프가 막 여러 개 있어. 제가 막 그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막 여러 개 그려놨어.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도 뭐 예를 들어 자동차라면 속력이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가는 거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계속 똑같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1분에 뭐 200m 갔으면 2분에도 또 200m 계속 200m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얘기하면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원기둥에 물통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부어.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아시겠죠? 네. 그럼 반대로 얘는 뭐겠어? 이 원기둥에 물을 빼. 그럼 요 모양이 되는 거야. 꽉 차 있는 물을 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양이 있냐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곡선으로 나와 있어. 곡선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생겼을 때는,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뒤로 갈수록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도 모양으로 생각해보면, 요 모양의 물을 채운다. 그럼 밑면이 넓죠? 그러니까 높이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점점 위로 가면 좁아지니까 높이가 빠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으면은 얘가 뒤집힌 모양이에요. 네. 처음엔 빠르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위에가 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였다. 자, 근데 이렇게 직선은 아까 요 모양이었잖아요. 두 번째 모양. 네. 근데 이렇게 빨리 올라가다가 꺾였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처음은 얇은 원기둥이었는데, 물을 채우는데, 여기서부터가 커진 원기둥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일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도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 해석에서는 뭐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죠. 뭐 얘기 안 한 게 또 있을까? 요 모양은 얘기 안 했죠. 네. 점점 빠르게 감소한다. 네. 자, 요 얘기니까. 그러면, 요 모양도 얘기 안 했죠? 네. 점점 느리게 감소한다. 그리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는, 네.
일정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내가 점프를 해. 내가 점프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높이, y가 높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제일 높은 데로 갔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겠죠. 뭐 그래서 점프를 몇 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프의 해석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여서 개념은 그 정도만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정비례 반비례만 얘기하고 문제 풀게요. 자, 정비례 반비례는 자, 그냥 설명만 하면 정비례는 뭐였어요? x가 증가하면 네, y도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그래서 정비례 식은 y는 ax 자 이렇게 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a 구하는 식은 x 곱하기 y 이렇게 쓴다 그랬고요. 그림 모양은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림 모양의 특징은 뭐예요? 직선이어야 되고요. 원점을 지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비례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이다. 근데 여기서 또 외워야 될 것들이 있었죠? A가 양수면 무조건 이쪽에 지금 보이는 요 그림이죠? 여기가 제1사분면이고 여기가 제3사분면이잖아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라고도 외우셔야 되고 1사분면, 3사분면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네. 그리고 A가 음수이면은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얘는 2사분면, 4사분면 지나는 직선이다.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게 뭐가 있어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기울기가 Y축에 가까워진다. 1보다 클수록이에요. 1보다. 1이 정 가운데거든요. 그림 모양이. 그러니까 1보다 크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가파라진다는 얘기예요. 절대값 했는데 그게 1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X축에 가까워진다.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억나요? 안 나요? 다 안 나요? 어차피 학교에서 다시 또 하실 거니까 지금 그냥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어차피 학교에서 배울 거잖아요, 또. 네, 근데 우리 여기 안 나올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텐데 안 나가서. 네. 우리 앞에 이전에 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달. 이거 안 해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하긴 할 건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활용하다 보면 시간 안 될 것 같아서. 네. 되면은 할 거예요. 되면. 일단 풀지 말아요. 네. 시험 범위는 그래서 여기 포함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정규례 원들에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A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정비례인데 좌표를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거 가지고 뭐 구할 수 있어요? A 구하는 식이 X분의 Y잖아요? 그러니까는 X분의 Y인데 왜 X 곱하기 Y가 틀렸어. 네, 자, X분의 Y거든요. A 구하는 식이. 자, 그러니까 얘가 X고 얘가 Y거든요. 그러니까 좌표가 있으면 X분의 Y 하면 무조건 요 A를 구할 수 있어요. 현서 잘 봐. 그러니까 A가 지금 2분의 3인 거고 그 A 구한 걸 여기다 대입하셔서 관계식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정비를.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외워야지 풀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듣고는, 너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여기 한 번도. 한 번 듣고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많잖아요? 그거 다 외워야 돼. 그래야지 풀 수 있어. 하나라도 헷갈리면 중간에 풀다가 막혀. 무조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반비례도 있었죠? 그래서 얘기만 한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못 풀 거 알아. 못 풀 거 아는데, 그래도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되니까. 자, 반비례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게 반비례고요. 관계식은 y는 x분의 a고요. 여기서 a 구하는 식은 x 곱하기 y예요. 그러니까 반비례일 때 x 곱하기 y 하는 게 오히려 식 구하는 건 쉬워요. 아까 전에 2,3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두 개 곱하면 돼요. 그게 무조건 얘야, 반비례. 네. 정비례일 땐 이거분의 이거 하는 거고, 반비례일 땐 곱한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두 개 한꺼번에 들었지? 그럼 헷갈려요. 그죠? 네. 정비례 듣다가 반비례 들으면 헷갈려. 정비례만 할 때는 안 헷갈리거든? 근데 반비례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헷갈려. 들어가는 순간부터 헷갈리니까 지금 잘 구분해야 돼. 반비례일 때는 곱하는 거야, xy를. 정비례일 때는 x분의 y를 하는 거고, a를 구할 때. 그리고 반비례일 때 y는 x분의 a라고 식을 써야 되고, x가 분모에 있어야 돼, 반비례일 때. 정비례일 때는 x가 분자에 있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그것만 구분해도 풀 수 있는 게 많아. 그것만 구분을 해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A의 역할을 다 얘기해야 돼요. 반비례일 때 그림 모양은 항상 이렇게 곡선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여기처럼 1, 4분면, 3, 4분면 지나고, A가 음수일 때는 2, 4분면, 4, 4분면 지나고, 특징은 지금 본 것처럼 곡선이고요. 원점을 안 지나고요. 네,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막 써두려고 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세요. 뭐 써두려고 하면 책에 다 있어 이 내용은. 교재에 다 있어. 근데 이제 네가 외울 수 있냐 없냐니까. 네. 자,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을 했을 때 그 숫자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고요. 절대값 한 a가 작을수록 원점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a가 양수일 때에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고요. a가 음수일 때에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정비례일 때는 아까 뭐라고 이게 헷갈려요. 정비례일 때는 a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증가, 감소 이렇게 했고요. 반비례일 때는 이 정비례의 반대라고 외우셔야 돼요. 반비례일 때는 x가 양수면 증가, 감소, x가 음수면 증가, 이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객관식에 나오는 거예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그냥 한 문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말고 쓸 일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관계식을 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5,4가 있다. 근데 반비례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얘랑 얘를 먼저 곱하는 거야. 그럼 20이지? 그걸 여기에다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관계식은 y는 x분의 20 이렇게 쓰면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식 만든 다음에 또 다른 좌표 구해라 그러면 여기다 xy에다가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그럼 그거 대입하셔야지 다른 좌표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비례 반비례에서 식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관계식을 구해라 그러면 너한테 문제에서 무조건 이렇게 점을 하나 알려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방금 얘기한 대로 구하는 거야. 근데 점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식을 알려줘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점을 알려주고 식을 구해서 다른 점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점을 먼저 알려줬으니까 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다른 점을 대입을 해서 또 좌표를 구하셔야 된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 점이 있으면 무조건 식 구해야 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근데 식이 있으면 점 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여기 설명이 다예요. 큰 도움은 안 되겠죠? 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안 외우고 문제 풀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풀다가 알겠지? 안 돼요. 네, 알겠지? 다른데 계산하는 건
몇 번 해보다 보면 계산 방식이랑 그런 거에서 방정식은 되거든? 여기는 안 돼. 그냥 다 외워놓은 다음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기억이 안 나. 다시 외워요. 그 다음에 풀어야 돼.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풉시다. 자, 먼저, 우선 좌표평면이 129까지죠. 그러니까 진도북은 몇 쪽부터야? 126부터? 126에서 129를 먼저 풀어주시고요. 개념들이도 해야죠. 자, 우선은 과제 진도 부분 126에서 129 개념들은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아니 잠깐만 우리가 53까지 했잖아. 그 1kg 아, 그 다음 활용이구나. 그럼 패스. 얼마 안 되네, 그러면? 활용을 그래도 오늘은 안 할게요.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우선 여기는 어디야? 60부터 62. 얼마 안 되네, 진짜. 네, 다녀오세요. 62까지요? 숙제는 그냥 거기까지만 할 거고, 네. 방정식 활용은 그냥 제가 설명만 하나 끝낼게요. 아. 설명 어차피 다 해야 되잖아. 니네 방정식 활용 풀 수 있어? 나 설명하지 마. 그냥 풀어. 아니야. 오늘 하지 마. 네. 싫어. 오늘 20분 지금 30분이나 남았어. 동안 문제 너 계속 논단 얘기 할 거야. 근데 진짜 몇 쪽이냐? 127쪽? 4-2. 네. 자, 얘는 방금 4-1번처럼 이 좌표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x끼리 같아야 된다요. 그럼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야 돼요? 1은 5 이렇게 쓰면 되고 y는 y끼리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3은 3분의 b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해볼 수 있겠죠, 계산? 난 얘 위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저희의 공연을 위해 드려요. 저희 공연을 위해. 아니, 내 문제 할 거라니까. 아니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마음의 준비가 조용. 네. 듣기만 하면 되잖아. 조용하시고. 자, 이제 시작을 좀 할게요, 내문제. 그거 하면은 이제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여기가 108쪽이네요. 선생님 저 이거 숙제 없죠 이거는. 네, 여기 숙제 내진 않을게요. 까불지 마시고요. 자, 우선은 이제 활용은 뭐 여러분들 뭐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유형별로 다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왜 그렇게 식이 써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줄 건데 그거를 따라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4개, 오늘은 4개 유형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뭐 말은 되게 간단하죠? 미지수가 뭔지 정해라. x가 뭔지 쓰란 얘기고 식 세워라, 풀어라, 답 확인해라.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있죠? 다 글로 나와 있는 거니까 글을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용어들이 뭐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곱하기는 문제에서 뭐뭐의, 뭐 몇 배, 뭐 이런 게 나오는 곱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등호의 의미가 좀 중요하죠?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이랑 우변을 구분하기 때문에 등호는 은는이가 요렇게 끝나는 단어가, 문장에 이 글자가 있으면 거기서부터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뭐뭐이면 이런 걸 찾으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시면서 이걸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합, 차 뭐 이런 걸 모르진 않겠죠?
작다가 빼기고 크다가 더하기고 이런 걸 모르진 않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고 식을 니네가 확인할 수 있냐. 먼저 미지수를 정하래요. 뭐가 미지수예요? 당연하죠. 얘가 x겠죠. 네, 그러면 누가 등호예요? 네, 얘가 등호죠. 쓰셔야 되겠죠. 합이니까 뭐예요? 더하기죠. 네, 자, 이렇게 되고. 의니까 뭐예요? 곱하기죠. 네. 작으니까 뭐예요? 빼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등호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게 좌변이고 여기 있는 게 우변인 거야. 그러니까 식이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15는 얘도 x잖아. 2x 빼기 8.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걸 못 쓰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할게요. 그러면 x-2x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이어서 누구냐? 네. 그러게 요거는 자기라는 얘기를 한 거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지금.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혼자서 얘기하는 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잖아요. 그지? 거짓말. 하린아, 거짓말. 핸드폰 소리 난다는 걸 모른다고요?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는 놈이? 어? 아, 오, 폴드야? 오, 절교해, 그럼. 그건 네 자정이고. 아, 너희네 엄마 뭐 공부도 안 하는데 뭐가 이쁘다고 폴드까지 사줬냐? 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더 보고 있겠네, 그냥 이렇게 펼쳐가지고. 아주 영상 보기 딱 좋겠네요. 아, 정말.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에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여기 써있는 대로 작은 수를 x로 정할 거냐, 큰 수를 x를 정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작은 수가 x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큰 수는 얘보다 1 큰 거에 큰 수가 되는 거죠. 연속하는 건 예를 들어 2, 3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1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꼭 작은 수를 x라고 쓸 필요 없어. 문제에서 여기서 x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x면 얘는 하나 작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연속하는 두 짝수. 그러면 짝수는 2, 4 이런 거잖아요. 2씩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x면 얘가 더하기 2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홀수도 마찬가지. 홀수도 2 차이 나잖아요. 똑같이. 1, 3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x면 얘가 x 더하기 똑같아. 홀수.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연속하는 세 정수 이렇게 나왔어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렇게 나면 보통은 작은 수를 x로 두지 않고 가운데를 x로 둬요. 그리고 하나 작은 수 x 빼기 하나 큰 수 x 더하기 요걸 좀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계산이 쉬워. 왜냐면 방정식에서 뭐 얘네들을 더해서 몇이다 뭐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얘랑 얘랑 더하면 3x예요. 얘가 숫자가 없어지죠 그냥. 네, 그러니까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해도 얘가 x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1 크고 얘는 2 더 크겠죠 x보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얘가 x면 얘는 1 잡고 얘는 2 잡겠죠. 다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에서 뭘 시켰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써있는 경우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자, 여기에서도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식을 이제 할게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니까 더하기죠? 얘가 등호예요. 2가. 그죠? 그래서 그냥 식을 쓰면, x 더하기 x 더 플러스 1이 11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2x가 70이니까 x가 35예요. 자, 근데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죠? x는 구한 건데 물어보는 건 x 물어본 게 아니라 두 자연수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서 35, 36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x 구했다고 끝내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지 확인을 끝까지 하셔야 된다. 활용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죠? 얘는? 네. 자, 3-1번. 얘도 좀 얘기가 길어요. 네. 자, 3-1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 23이 있다, 숫자가. 그러면, 얘 23은 20 더하기 3이라고 써야 돼.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더해서 23이 된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2라는 숫자에다가 10의 자리니까 10을 곱한 거예요. 3이라는 숫자에다가 1의 자리니까 1을 곱한 게 지금 20 더하기 3인 거란 말이죠. 요게 중요해요. 지금 요거. 자, 요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요걸 알고 문제를 읽으시면 됩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5래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5란 얘기잖아요. 근데 1의 자리가 얘기일까 없어. 얘가 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문장에서 얘 이렇게 쓰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수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쓰는 방식은.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요 자리가 온 거고 요 자리가 x인 거예요. 그럼 처음수가 뭐겠어? 50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수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바꾼수 알면 돼요. 바꾼수는요. 얘랑 얘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그러니까 x 곱하기 10이 될 거고 5 곱하기 1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바꾼수는 10x 더하기 5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각자리 숫자의 합 이것도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라는 얘기는 각자리가 이 5랑 x 얘기하는 거야. 얘랑 얘 그냥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네, 요 세 가지 각자리 숫자의 합이야. 바꾼수 처음. 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디서 문장을 보는 거냐면 처음수 바꾼수 써 있는 데부터 여기서부터 써 있잖아요. 지금 앞에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이런 말 안 읽어도 돼.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돼. 클 때니까 여기까지.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식 쓰는 거야. 얘가 든 거야. 그럼 뭐야? 바꾼수 는이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쓰면 되겠네. 그래서 10x 더하기 5는 그 다음 처음수죠. 그게 아까 50 더하기 x였죠? 18만큼 크니까 얘가 더하기죠. 더하기 18. 이게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형태를 아예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이항시키면 10x 빼기 x가 50 더하기 18 빼기 5 이렇게 되니까 네, 9x가 5 빼면 몇이니? 63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7이다. 자, 끝난 게 아니죠? x 구해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뭐 물어봤어? 처음수가 뭐냐 그랬죠? 여기다 7 쓰라 대입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5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할까? 네. 아, 행복하다. 아, 나이 문제도 하고 싶은데. 아니요. 아니요.